그래서 설명의 진행 순서는 이제 제가 말씀을 간략하게 커리큘럼이랑 수강료 안내를 해드리고 과목별 학습 전략을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4시 반부터는 이제 각 뒤에 교수님들이 상주를 하고 계시는데 그때 이제 1대1 개별 학습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차반 과정 해가지고 일단 동차반 목표부터 해가지고 말씀드리면은 어떤 2차 자체가 지금 처음이시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멘토링하고 핵심 이론, 그래서 모의고사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강 부분은 이제 GS1기 영상으로 해가지고 실영상처럼 이제 영상으로 진행을 하고 쉬는 시간이나 종료 시간에 각 그 과목별 교수님들이 올라오셔가지고 또는 상주를 하고 계신 분도 있는데 그때 이제 Q&A나 멘토링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목별로 좀 다를 수 있긴 하지만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는 실강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동차반 일정을 보시면은 이제 이번 주 5월 19일부터 노동법을 개강으로 해서 다음 주 월요일 행정쟁송, 이제 화요일 인사관리, 수요일 선택과목 이렇게 개강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궁금하고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첫날은 모두가 다 공개 강의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직접 오셔가지고 일단 참여를 하시고 수업을 들어보시고 각 교수님들하고 한번 상담을 받고 나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구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이제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고 이제 수강료 같은 부분은 저희가 이제 동차반을 했을 때 각 교수님들하고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좀 많이 저렴하게 느낄 수 있는데 동차반 특성상 일단은 시험장에 가서 답안 작성을 하는 어떤 소기 목적부터 크게 최종 합격까지 좀 도움이 돼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원 대비해 가지고 다른 학원은 이제 앞서서 이제 일정 말씀드린 거에서 저희는 이제 노동법이 22회고 행정, 인사, 선택 과목이 11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는 노동법 16회, 행정, 인사, 선택 과목 8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관점의 차이일 수 있지만 그 회차로는 시험장에 가서 답안 작성을 좀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수강생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면서 나중에 좀 더 크게는 나중에 9월부터 좀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그리고 너무 수강료가 많이 부담이 되면은 동차반 듣기가 좀 꺼려지고 어차피 9월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9월 달에 시작하시는 제로 베이스 분들보다 우위에 점하려면은 반드시 지금 동차반을 수강하시는 게 좋습니다. 솔직히 지금 과정에서 연기를 듣기에는 답안 작성이 안 되고 2, 3기를 듣기에는 기본기가 없기 때문에 수업을 들어도 전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이렇게 9월까지 계시는 것보다는 동차반 과정을 꾸준히 한번 이렇게 수강을 하셔가지고 시험장에 한번 갔다 온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경험이고 다음에 어떤 도약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고려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저희는 회차를 구성했고 수강료도 좀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차반 해가지고 이제 어떤 소개 목적을 달성하신 후에 이쪽에 해가지고 저희 이제 프라임 그 공인노무사 2차 종합판을 선택을 해주셨다 그러면은 추가로 또 5% 할인을 해드립니다. 이제 이 금액 자체가 약 12만 원 정도인데 이제 동차반 이제 네 과목 결제할 때 29만 원입니다. 근데 17만 원이니까는 어떻게 보면 한 달에 약 6만 원꼴로 동차반을 수강하시는데 실강하고 동영상을 다 수강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합리적인 수강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많이 감안하셔가지고 수강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좀 그 다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온라인 첨삭 같은 경우에도 실강 종합반으로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실강 수강 신청 기간 내에 이제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 과목별로 좀 DIY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법은 내가 실강으로 듣고 인사는 온라인 첨삭으로 듣고 싶다. 그러면은 그거를 각 교수님별로 각 과목별로 맞게 선택을 해가지고 수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합반으로 이제
좀 신청을 하셨을 때 실강 복습 영상은 2차 시험일까지 네 과목 전부 다 이제 시험장에 가가지고 최대한 쓸 수 있게끔 어떤 강의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영상 강의도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동영상 강의는 이제 29만 원, 실강 종합반이 29만 원인데 동영상 강의는 약 25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될 예정입니다. 대신에 동영상 강의는 한 가지 유의하실 게, 온라인 첨삭이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나는 답안 작성보다 강의만 일단은 먼저 좀 선행학습 개념으로 돌리고 싶다, 아니면은 이 부분은 내가 혼자서 좀 해결하겠다, 나는 지방에 있다 하신 분들은 동영상 강의로 해가지고 저렴하게 좀 수강을 하시면 되고, 온라인 첨삭 과정도 동영상 과정하고 좀 비슷하기 때문에 첨삭 부분까지 좀 생각하신다면은 웬만하면 좀 실강 종합반으로 수강하시는 거를 좀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동영상 같은 경우에도 이제 6월 말까지만 일단은 수강 그 7월 2차 16일이죠. 7월 이제 15일인가? 아무튼 그때까지 해가지고 수강을 하실 수 있고, 동영상 강의는 이제 동차반 특성상 6월 말까지만 수강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이제 이상으로 마치고요. 만약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하시면은 그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은 카톡으로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방문해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 다음 순서로 그 행정쟁소법 김경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김경입니다. 행정쟁송법 하고 있고요. 예, 어, 여기 전화번호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는 제 그 질문 전용 전화번호입니다. 전화는 안 되고요. 카카오톡으로만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내용도 좋고요, 스케줄도 좋고 많이 질문을 해야죠. 문자로는 없어졌네요. 문자로는 받지 않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15분 정도 되는데 그 15분 동안에 한 대여섯 가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 소개입니다. 제 소개는 저는 이제 노무사 강의를 한 지는 8년이고요. 예, 행정법 전공, 연세대학교 행정법 전공에서 박사과정입니다. 그리고 뭐 교재도 제일 많이 팔리고 수강생도 가장 많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동차반 소개인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합격하기에는 이 동차라는 게 동차 합격이라고 해서 1차, 2차를 한꺼번에 합격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4기까지 해야 됩니다. 0기, 1기. 근데 한 번 해서 합격하는 것은 수업을 한 번 들어서 어렵다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회독수예요. 몇 번 그걸 읽어봤느냐. 예를 들면 동차반을 해서 실제로 시험장까지 열심히 한다고 해도 제가 생각했을 때 각 과목당 많게는 3회, 정말 많으면 5회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연기부터 들어서 3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최소 15회, 최소 15회를 합격해야, 최소 15회독을 해야지만 합격선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왜 동차반을 하는가? 그걸 이제 물어보실 텐데, 지금 동차반을 하지 않으면 연기를 들으시거나 아니면 동영상을 들으시거나 그렇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차반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첫 번째는 선행학습이죠. 선행학습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원래 연기는 기본 이론을 합니다. 기본 이론을 하는데 동차반을 할 때 기본 이론과 모의고사를 해요. 보세요. 그러면 다른 분들 기본 이론 할 때 본인은 암기할 수 있죠.
다른 분들 암기할 때 본인은 모의고사 연습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 모의고사 연습할 때 최종 암기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시작하실 수 있는데 작년에 시작하신 분들에게 지금 물어보세요. 그때 왜 내가 미리 공부를 해놓지 않았을까? 지금 뼈저리게 후회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 미리 선행학습을 해서 나중에 남들보다 어쩌면 길게는 한 달, 어쩌면 짧게는 15일 정도를 더 만약에 가질 수 있다면 충분히 합격선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걸 위해서 동차반을 진행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긴장감입니다. 시험을 합격하시고 1차 시험을 합격하시고 지금 굉장히 풀어져 있단 말이죠. 금방 몇 주, 금방 한 달 지나갑니다. 지금부터 바로 실전 모의고사 연습부터 하기 시작하시면 본인이 긴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모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긴장해서 시작해야 나중에 목표점에서 합격권에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긴장한 것. 또 하나는 자신감입니다. 여러분들이 행정쟁송법에 대해서 모르시겠습니다만은 행정쟁송법 뭐 어떻게 공부하는 거야?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실제로 책을 사서 첫날부터 공부를 해보시면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아, 이거 할만하구나. 그리고 적성에도 맞구나. 남들보다 빨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적당한 강의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동차반 강의를 들으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동차반을 왜 들으셔야 하는지 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행정쟁송법이라는 과목에 대한 간단한 소개인데요. 여러분들이 뭐 노동법 1차를 배우셨으니까 자, 진호위의 처분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이 있었어요. 그럼 그것에 불복하기 위해서 중노위로 가죠. 중노위로 가면 그게 뭐냐면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심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인데 그럼 행정심판에 관한 법이 있겠죠. 그게 바로 행정심판법입니다. 중노위 재심판청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더 불복하고 싶어요. 그건 행정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행정소송에 관한 일반법이 행정소송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업무를 하실 때 행정심판에 관한 법과 행정소송에 관한 법이 필요하시겠죠. 심판에 관한 법과 소송에 관한 법을 합쳐서 쟁송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정쟁송법에서 뭘 배우냐면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이 두 개를 배우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이제 행정쟁송법이라는 과목에 대한 소개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제 2차 시험 공부하시려면 시험장용 법전을 사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시험장용 법전을 사시면 그 안에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조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것을 배우는 것이 행정쟁송법입니다. 더 가까이 되라고요? 예. 자, 이게 이제 행정쟁송법에 대한 과목 소개입니다. 제가 왜냐하면 오늘 치과에 갔다 왔어요. 치과에 갔다 와가지고 마취가 약간 덜 풀렸습니다. 예,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행정쟁송법을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행정쟁송법을 처음 시작하시잖아요. 처음 시작하실 때는 복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복습. 아시겠죠? 법학에서는 복습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 휘발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복습을 꼭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뭐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복습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복입니다. 반복. 회독수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씩 이렇게 읽는 것을 1회독이라고 합니다. 제가 몇 회독 해야 된다고 그랬죠 아까? 우리는 기본 15회독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 15회독을 각 과목마다 어떻게 합니까? 됩니다. 왜냐하면 첫 1회독 할 때와 2회독 할 때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짧아지겠죠. 나중에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날, 전전날은요. 한 과목 보는데 3시간이면 돼요. 지금은 석 달 걸리는데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회독수를 자꾸 반복 늘려야 된다. 자, 반복, 회독수 늘리기. 그 다음 세 번째는 지금 저희가 동차반은 요일별로 진행하지만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법학은 몰아치기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몰아치기. 몰아치기가 왜 중요하냐? 심판법, 소송법은 절차거든요. 자, 이거 다음이 요거, 요거 다음이 요거예요. 그럼 요거 배우고 일주일 있다가 어디까지 갔더라? 이렇게 된단 말이죠. 몰아치기 공부가 중요합니다. 그럼 언제 몰아치기를 하느냐? 일단 배우시고 연기와 일기, 일기와 이기, 이기와 삼기 사이에 방학이 있어요. 방학이라고 부릅니다. 한 2주 정도 쉽니다. 그럴 때가 기회예요. 그럴 때 모자란 걸 갖다가 몰아치기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시겠죠? 내일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해요. 그리고 한 3일 공부하면 아, 이제 알겠다. 이게 눈에 딱 보입니다. 아시겠죠? 몰아치기 공부, 반복, 몰아치기 공부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스케줄을 잘 짜셔야 돼요. 스케줄을 잘 짜셔서 내가 어떤 과목이, 특정한 과목이 뭐 다른 과목은 모르겠습니다만 특정한 과목이 어렵다. 그러면 어떤 한 주, 어떤 한 3일, 이틀을 정해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것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그래서 몰아치기로 공부를 하게 되면 법학은 실력이요. 이렇게 느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늘어요. 어느 순간 굉장히 답답합니다. 어느 순간 굉장히 답답하다. 어느 순간 확 보여요. 또 어느 순간에 또 답답해요. 그리고 확 보입니다. 그리고 정점에 일정한 순간 정점에 올라가면 실력이 잘 안 떨어져요. 그게 행정쟁소법의 특징입니다. 한 번 잘한 분들은 점수가 60점 밑으로 잘 안 내려가요. 그래서 굉장히 점수에 가성비가 좋은 과목이다.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행정법하고 행정쟁송법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행정법이라는 법. 그럼 선생님 행정법 뭔가요? 법제처 가서 행정법을 이렇게 쳐보시면 안 나옵니다. 행정법은 민법, 형법 이런 것처럼 단행법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행정에 관한 모든 걸 아우르는 법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1000개 정도 됩니다. 건축법, 도로교통법 이런 것들이 한 1000개 정도 돼요. 자, 보세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행위를 하고 이런 거는 우리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시험 범위는 뭐냐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내가 권리를 침해받았어요. 그 권리를 어떻게 심판 또는 어떻게 소송으로 구현해낼 것인가만 공부하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행정법 전 범위가 아니에요. 궁금하시면 서점에 가셔서 행정법 책을 꺼내셔서 이렇게 보세요. 행정심판법 요만큼, 소송법 요만큼 있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시험 범위고 나머지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시험 범위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행정법과 행정쟁송법은 다르다. 물론 과거에 저 행정법 수업 시간에 한번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조금 유리하겠죠. 좀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만 오히려 백지 상태처럼 깨끗하신 분들이 오히려 훨씬 더 잘해요. 행정쟁송법을. 예. 그래서 행정법과 행정쟁송법은 다르다. 여기 이제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제가 어떻게 동차반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인데 교재는 강의 기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기본서 한 권에 기출 문제집 한 권이에요. 시험장용 법처는 뭐 저만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법학 과목에서 다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기본서와 기출 문제 이렇게 두 가지로 갑니다. 기본서로 기본 이론을 65% 정도 진행합니다. 65%. 그다음에 나머지 35%는 뭔가 기출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기본 이론은 예를 들어서 원고 적격이라는 걸 배우고 원고 적격에 대한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왜 기출을 풀어보는가? 제가 세 가지예요. 기본 이론, 그 다음에 기출 문제, 복습 기출 문제. 세 번째가 뭐냐면 복습 기출 문제 모의고사예요. 써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기본 이론, 기출 문제 풀이, 기출 문제 풀이, 써보기 모의고사. 근데 왜 기출을 하는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를 왜 배웁니까? 라고 했더니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역사는 오래된 미래다. 아시겠죠?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역사를 공부해야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기출을 왜 공부합니까? 기출은 앞으로 시험장에 나올 문제의 오래된 시험 문제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차근차근 씹어가지고 기출 문제를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선생님 기출 문제 해가지고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어느 정도 나옵니까? 평균 70% 나옵니다. 평균. 아시겠죠? 평균 70%가 기출 문제에서 나와요. 많게 나온 해는 90%까지 나왔습니다. 적게 나온 해는 60%. 기출만 해도 70%를 커버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연기를 시작하는 분들이 기본 이론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기출 문제를 다 풀어봤단 말이죠. 그럼 그때 가서 그럼 선생님 다른 분들 수업할 때 저는 뭐합니까? 외워야죠. 다른 분들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은 외우시면 되겠죠. 다른 분들 외울 때 모의고사 연습하고 모의고사 연습할 때 최종 정리하고 그렇게 가야 시험장에 갈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선행학습입니다. 왜 중고등학생들이 선행학습 하겠어요? 그 수업 시간에 잠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남보다 더 많은 걸 외우고 공부하라고 선행학습 하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3단계로 갈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시고 그리고 이제 영상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 강의 기획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제가 3회에 한 번씩은 와서 제가 질문 받고 두 번째는 답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도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질문을 미리 두셨다가 그리고 나는 선생님 급합니다. 지금 당장 알고 그럼 카카오톡 보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카카오톡 보내시면 하루 내지 이틀 안에 늦어도 이틀 안에는 답을 해드리니까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실강 제가 왔을 때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6번째 강의 준비입니다. 거기 강의 기획서에 보시면 제일 끝에 강의 진도 바로 위에 강의 준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의 준비 2개 있어요. 프라임법학원 홈페이지에 2개 있는데 이거 꼭 듣고 오셔야 됩니다. 특히 앞에 거는 꼭 듣고 오셔야 됩니다. 제가 앞에 있던 기초이론 특강 있죠. 기초이론 특강 무료입니다. 둘 다. 앞에 했었던 그 기초이론 특강은 1년에 1,500명 이상 듣는 강의예요. 무료지만. 아시겠죠?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오늘 저녁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행정쟁송법이라는 게 뭔가 한번 들어보시면 그때 뭐가 느껴진다고요? 긴장감이 느껴진다고요. 드디어 2차 시험 본격적인 라운드에 내가 들어왔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 2가지 강좌 꼭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준비하실 건 없어요. 이거 이외에는 그냥 오시면 됩니다. 그냥 하얀 백지를 들고 오시면 제가 초안 그림부터 나중에 진정한 그림까지 다 백지 위에 그려드릴 테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교재 들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유튜브 라이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 중에 하나가 김유미 노무사님 모양자는 일단 택배 발송이 되지 않고 저희 그 프라임업학원 노무사관 1층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19일 정도에 동영상 강의하고 그 동영상 강의 수강 신청하고 교재가 다 구입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순서로 노동법 이장훈 노무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장훈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설명에는 언제나 이게 좀 마음이 좀 긴장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제 소개 먼저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제 한양대 법대를 졸업을 했고 이제 고시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이제 사법고시는 이제 불합격을 했고 다 이제 노무사 합격해서 노무사 강의를 지금 이제 7년차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책은 뭐 여러분들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2차 책으로 노동법 유해책이고요. 판례를 푸는 노동법이 있고 조만간 이제 사례집이 곧 출간이 될 예정입니다. 마스크 너머에는 제가 이렇게 좀 뽀샵 처리되긴 했는데 이런 얼굴이 숨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제 동차반인데 제가 볼 땐 여러분들은요 그냥 동차반이 아니라 찐 동차반입니다. 찐 동차반. 그러니까 보통 동차반은 우리가 연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1년을 잡고 1차와 2차를 같이 시작하는 분들을 우리가 보통 동차반이라고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이 설명에 오신 분들은 1기 2기 커리를 안 가시고 순수하게 1차 커리를 가신 다음에 1차 합격하시고 그리고 2차 커리로 돌아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그동안에 2차 공부를 아예 안 하신 분입니다. 실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한 3개월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진짜 동차생. 그래서 저는 이제 찐 동차생이라고 부르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요 2차 노동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아셔야 되고 또 본인의 공부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을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뭐 사실 공부를 했다. 그래서 법에 대해서 퀄리티가 본인이 있습니다. 그럼 행정도 알 것이고 노동법도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러면 인사관리 그리고 선택 과목 조금만 하시면 되겠죠. 근데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 2년 3년 걸려도 여러분들이 운이 따르지 않다면 바로 합격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도움이 바로 안 길인데 이거는 제가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2차 노동법에 대해서 제가 정보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목차는 뭐 그냥 간단히 넘어가시고요. 일단 여러분들 합격률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요즘에 심심해서 유튜브를 좀 봤더니 이재동 씨하고 김재동 씨죠. 김재동 씨하고 서장훈 씨 말하는 그 말투에 대해서 유튜버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재동 씨는 감수성에 좀 많이 호소를 하는 그 스타일이고요. 근데 이제 서장훈 씨가 이재동 씨에 대해서 김재동 씨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합니다. 디스를 합니다. 너 책임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기보다는 저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합격 가능성이 단 1%라도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긴장을 놓기 위해서 현실을 좀 말씀드릴게요. 뭐 1차는 여러분들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요. 2차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그 2차 출원이 아직 없지만 장경 기준으로 하면요. 이거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장경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출원위는 5천여 명이 냅니다. 근데 실제로 합격은 322명. 이것도 많은 거예요. 원래는 300명입니다. 자, 합격률 보세요. 7%. 근데 우리가 한 역순해가지고 한 3년치를 보시면요. 9%, 8%, 7% 합격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이유는 뭘까요? 출원인이 많으니까. 그럼 왜 출원인이 많을까요? 합격하시면 보장되는 게 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람 있는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의 수익 구조가 아주 큰 돈, 떼돈을 뭐 버시는 분도 있지만 그거는 개인 역량차고 최소한 중견기업 다니시는 분들보다는 어느 정도 수입이 좀 보장이 되는 나름대로 좋은 직종입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높아져요. 합격률은 떨어져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수 공통점. 남들보다 어떻게 하면 분량을 적게 공부할 것인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 대비 합격률이 높아지는데 분량이 많다. 그래서 조금 더 줄이고 그럼 합격은 하시되 합격률은 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또 하나 제도가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국가 자격증 시험에서 유일하게 전과목 표준 점수제가 도입되는 게 공인노무사 시험입니다. 1차에서는 선택 과목만 있죠.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안 보이시겠지만 해당 내용은 2010년도 연대 통계학과에서 용역 의뢰를 받고 이제 고용노동부에 그 보고서를 제출한 거죠. 그래서 1차 시험은 과목별 난이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선택 과목만 있으면 선택 과목에서는 표점 도입하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2차의 경우에는요. 채점이 3명이기 때문에 그 채점 기준이 좀 그 공정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전과목 표점제입니다. 자, 전과목 표점제라는 말은 우리가 전략 과목을 정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A 과목을 전략 과목을 했는데 표점을 돌려가지고 그 점수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낭패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차 공부하실 때 우리가 1차 할 때는 어떻게 했죠? 노동법 기본 80 맞춰놓고 명과 과목 잡고 그리고 평균 내는 과목을 정했죠. 1차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2차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2차는 전 과목을 골고루 다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노동법에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답안 작성법 내용을 보시면요. 우리가 1차에서는
보통 그 25문제 중에 한 19개에서 20문제가 법 조문에서 출제가 됩니다. 판례가 나온다 하더라도요. 결론 정도 OS만 아시면 되는데 2차 같은 경우에는 판례가 전체예요. 판례 100%입니다. 판례 100%. 자, 그리고 어떤 분이 그 문의를 하셨는데 최신 판례 비중이 어느 정도 나오냐. 최신 판례가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는 판례가 나왔을 때 그 판례가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매년 최신 판례가 한두 문제는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대 많이 나왔을 때 과거에 이제 25점 기준으로 노동법은 우리가 노원 3문제, 노투 3문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왔을 때 5문제 정도까지가 최신 판례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최신 판례는 여러분들이 놓치고 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답안자습법과 관련해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은 본 수업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답안지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즉 공부 체감 난이도를 말씀드리기 위한 겁니다. 일단 목차는 우리가 크게 대목차, 중목차, 소목차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노동법의 경우에는 이게 그냥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논점 정리라고 나와 있고, 두 번째는 법리, 세 번째는 사안 적용 또는 사안 검토, 네 번째는 결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답안지가 이제 여기 뒤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할게요. 페이지 분량을 보시면은 논점 정리가 보통 5줄에서 7줄이고요. 그리고 법리 부분이 2.5페이지, 그리고 사안 적용이 1페이지 정도 나오고, 그리고 결론을 우리가 3줄에서 5줄 정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배점이 몇 점이냐면은 25점이죠. 25점. 자, 그러면 보통 이게 다 합치면 4페이지가 나옵니다. 우리 산수 한번 해볼까요? 자, 평균 내면 1페이지당 배점이 몇 점 나오죠? 보통 6점 정도가 나오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카페에서 많이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나는 필력이 안 돼서 3페이지 이상을 도저히 못 쓴다. 그럼 나는 합격 못하냐? 합격하시죠. 산술적으로 보면 3페이지 썼다. 그럼 6, 3, 18. 18점인데 이게 18점이 아니고요. 표점을 돌리면은, 그리고 또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법 과목을 100점 안 주십니다. 최고점 해봐야 65점에서 한 67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돌리면은 한 15점 내외 나오는 거죠. 그러면 3페이지를 써도 임팩트하게 쓰면 턱걸이로 합격을 하시되 고득점 나오긴 좀 어렵습니다. 고득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안 검토하고 그리고 판례 법리하고 분량을 어느 정도 배점을 써야 되냐?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죠. 페이지에. 당연히 판례 법리 쪽이 페이지가 많기 때문에 배점이 더 많아요. 상식적으로.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서 좀 과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채점을 해보면요, 판례 법리도 제대로 못 쓰는 분이 태반이에요. 근데 노동법은 인사관리나 또는 선택과목, 또 행정법과 또 틀립니다. 자, 우리가 일단 경영학 과목과 법과목으로 나누고요. 또 법과목은 절차법과 실체법으로 나누는데 노동법은 실체법이에요. 그래서 당사자가 다툼이 있는데 그 사실관계를 적용해서 누가 옳고 그른지 남을 설득시켜야 돼요. 설득할 수 있는 답안지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논점 정리와 사안 검토를 퍼펙트하게 쓰시는 분 거의 없으시고요. 대체로 이제 수험생들이 이제 연차가 좀 되신 분들이 기존 예시 답안 문제들을 좀 암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판례만 때려잡으면 논점 정리와 사안 검토는 저절로 나옵니다. 해당 내용은 본 수업 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다음은 이제 넘어가시면 문단 구성을 하는데 한 페이지에 보통 22자 내외가 들어가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5점 기준을 가지고 이거를 그냥 백지에다 다 쓰셔야 되는 거죠. 1차하고는 공부량이 어마무시하게 다릅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제가 그 샘플로 여러분이 실제 답안지 구성을 할 때 이 정도 답안지를 쓰시면 퍼펙트하게 이제 합격을 하시는 건데 이 정도 퀄이 나오기가 다소 어렵죠. 자, 그리고 이제 공부 방법으로 넘어가셔서, 자, 여러분들 얼마 전에 손흥민이 또 골을 넣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21골입니다. 21골. 자, 손흥민이 세계적으로 대단한 월드 스타가 됐는데요. 손흥민이 게임하기 전에 기본적인 슈팅 연습, 패스 연습 안 할까요? 하죠. 이거를 잘 곰곰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노무사 시험은요, 성실하면 합격해요. 저도 과거 사실 공부 좀 많이 했고 좀 자뻑 기질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 노무사 그까이 거 나 혼자 해도 돼 무시했는데요. 오래 걸려요. 왜? 시험을 무시하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학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정말 미친 듯이 공부할 수 있으면 학원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그렇게 공부를 못 하시는 거죠. 그러면 아까 좀 전에 그 김기용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선행학습을 한다 하는데 일단 주어진 시간 안에 무조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3개월 동안 내가 어차피 시험장 가도 떨어져. 안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내공이 한 1, 2년 차 되신 분들하고 같이 내공을 해서 따라간다. 여러분들 자괴감에 빠져서요 못 따라가십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전 과목을 다 돌려야 하기 때문에 좀 저렴한 가격에 일단 선행학습 차원에서 공부를 하시고 또 숫자가 여러분들 종합반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각 선생님들이 1대1로 멘토링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한 장점이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래서 공부 방법을 보시면요. 일단 노동법 같은 경우는 단순 암기는 이제 하시면 안 됩니다. 전체적인 큰 흐름을 법리를 이해를 하시고 그 흐름에 맞춰서 판례를 암기를 하세요. 노동법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 판례 암기 공부가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하세요. 논점 정리하고 사안 검토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많이 쓰시는데 그거는 국어 능력입니다. 본인이 아무리 투자를 하셔도요. 근본적인 본인의 표현력을 못 바꾸시면 그리고 이 논점 정리하고 사안 검토를 쓰는 그 논술의 틀이 있어요. 그걸 모르시면 이거는 올라가질 않아요. 근데 이런 논점 정리나 사안 검토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례를 다 알고 오셔야 돼요. 그걸 알고 왔을 때 논점 정리와 사안 검토가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판례 암기는 때려 죽어도 이거는 2차 시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판례 공부량이 얼마나 되느냐? 제가 그동안 이제 그 강의했던 내역들을 보시면요. 거의 다가 아니라 제가 이제 그 실무 강의에 나오는 거 하나 빼고 한 7년 동안 다 마쳤습니다. 근데 그 페이지 분량을 보시면은 판례 암기량을 우리가 B5 용지로 다 묶었다. 한 120페이지에서 한 130페이지 내외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다 달달 암기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판례 따라서 중요에 따라서 완전히 스캔해서 암기할 판례가 있고 판례 결론과 판례 근거들을 좀 압축해서 암기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노동법 양이 생각보다 작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생각보다 또 못 따라오신다는 안타까운 점이 좀 있어요. 자, 그래서 판례 암기가 되고 나서 이제 사례 해결 능력을 이제 키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차반 쿼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각 강사 그 선생님별로 집중 지도하는 방식이 다를 테지만 저는 상시라는 표현이 맞을까? 자, 저는 그냥 항상 여러분과 같이 강의실에서 상주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궁금한 거 바로바로 케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의고사는 우리가 총 2회를 보고 있는데요. 이 경우는 우리가 중간고사는 노원 파트가 끝났을 때 50점짜리 하나, 그리고 그 노트가 끝났을 때 그때 기말고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매주 여러분들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수업 끝나고 그 대면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별도로 판례 암기 자료를 제공을 할 계획이 있고요. 자, 이것만 가지고서는 실제 여러분들이 그 시험장 가서 현실적인 답안 작성이 다소 어려워요. 그래서 차후에 여러분들이 최신 판례 특강이라던가 사례 문제 특강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나는 내가 공부 유전자가 좀 원래 좀 돼. 이런 분들은 우리가 생동차반이 우리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니까 차후에 GS 3개 과정을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GS 3개 과정은 전체 쿼리 자체가 사례 문제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판례 학습법인데 우리가 답안지 실제 쓰려면요 장기 기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먼저냐 아니면 암기가 먼저냐? 제가 볼 땐 동전의 양면이죠. 제일 좋은 거는 이해를 하면서 최대한 암기를 하는 게 맞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은 이해도 좋지만 강제적으로 어느 정도 단순 암기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이제 판례 자체를 구조화시켜서 최대한 이해를 돕도록 해줄 거고요. 또 여러분들은 단순 암기를 돕기 위해서 두문자도 제가 중요한 판례들은 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공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무한 반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됐을 때 비로소 사례 문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샘플인데요. 제가 이제 판례 그 자료를 이제 제공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암기할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 좀 알았으면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키워드를 가로를 쳐가지고 수업 시간에 제공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공부량을 최대한 줄여서 마무리 정리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강조 논점이 얼마나 출제됐는가를 제가 비교를 해드리면요. 매년 우리가 GS 3기 과정이 끝났을 때 노원 노트 각각 한 20개에서 25개 내외의 논점을 찍어드립니다.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형광펜 칠한 부분이 작년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노원 같은 경우에도 다 적중을 했고요. 그리고 노트 같은 경우에도 다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만일 선택을 해주신다면 여러분들 위해서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제발 판례 암기만 좀 하십시오. 하라는 대로 안 하면 합격을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동법만큼은 우리가 언제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판례로 시작해서 판례로 끝난다.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이정원 노무사님께서 GS 3기도 언급을 하셨는데 동차 종합반의 경우 이제 온천반 포함해서 실강 종합반, 동차 종합반이신 분들은 이제 GS 3기를 수강을 원할 경우에 30% 할인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순서로 노동법 박원철 노무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원철 노무사입니다. 네, 저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 겹치는 부분 좀 제외하고요. 바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소개하는 페이지를 안 가져왔는데요. 네, 저는 지금 현재 그 고려대에서 사회법 석사 과정에 재학 중입니다. 수료는 했고요. 논문 쓰고 있는데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교수님께 계속 지도받고 평가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어떤 점을 좀 강조하고 어떤 내용의 답안을 더 선호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공인노무사 시험은요 2010년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19회 노무사이고요. 지금은 수험 강의는 예전부터 좀 했었는데 예전에는 제가 그 직장 생활하고 병행을 좀 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제가 이제 개업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의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바로 공부 방법론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이 분명히 지금은 이제 1차 합격하셨고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해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오셨을 것 같아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또 약간 이거 2차를 어떻게 공부해 볼까 이런 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인터넷에 보면 카페에 보면 그런 얘기 많잖아요. 지금 뭐 2차 시험 바로 준비하기보다는 연기부터 해라. 뭐 1기부터 차근히 해라. 뭐 이런 얘기들 쭉 있죠. 그래서 제가 동차 강의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처음에 마음가짐은요. 여러분들 질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 준비해서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1차 시험은 어떤 용도인가? 여러분이 1차 합격하셨는데요. 1차는요. 좀 여러분의 성과를 제가 좀 격하게 내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요. 2차 시험을 치르기 위한 그냥 준비 단계입니다. 2차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일 뿐이에요. 1차 시험 쳤다 해가지고 어떠한 뭔가 그 사회에서 인정되는 거라든지 뭔가 플러스 되는 게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2차 시험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고요. 그리고 1차 합격하고 주어지는 특전이라고 한다면 2차 시험을 2번 치를 수 있습니다. 올해 치르실 수 있고 내년도에 한 번 더 치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회를 힘들게 쟁취하셨는데 그런데 올해를 그냥 흘려보내신다. 그러면 여러분께 주어진 이 2번의 기회 중에 한 번은 날리는 거죠. 굉장히 아까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얻으신 게 있다면 제대로 활용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선택지가 뭐가 있을까? 남은 기간 동안 첫 번째는 체력을 회복하시고 추억을 만드는 방법이 있겠죠. 지금까지 이제 벼락치기 하셨을 거고 힘들게 객관식 준비하셨으니까 이제 좀 체력적으로 힘드실 거예요. 잠도 충분히 주무시고요. 요즘 또 여행 제한 풀렸죠. 제주도 갔다 오시고 바닷가 보시고 호캉스 다녀오시고
이렇게 보내실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또 두 번째 선택지는요, 내년도 시험을 위한 준비라는 겁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막판에 되니까 팔이 아프다고 하더라. 근육이 막 녹아내린다더라. 그래서 근육을 키워야 되겠다. 뭐 헬스장 등록하시고 필라테스 공부하시고 이렇게 해서 체력적으로 근육을 다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노동법도 경영학도 교수님 기본서 있으니까 기본서를 충분히 공부하고 오겠다. 그렇게 해서 준비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올해 한 번의 기회를 날려버리죠. 그럼 현실적으로 자, 여러분들이 뭐 중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 때 공부해 보셨을 겁니다. 시험이 당장 다음 주에 있어요. 그럼 뭘 하실 거냐? 당연히 벼락치기로 적어도 몇 개의 논점을 가지고 족보라도 뒤져가지고 여러분 밤새서 공부해서 최소한의 학점이라도 방어해 보려고 노력을 하시죠. 그게 세 번째 벼락치기죠. 이 동차 수험에서는 지금 현재 여러분 시기가 이 벼락치기를 앞두고 있는 시기다. 그랬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했을 때는 세 가지 보십시오. 수험생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공부하는 게 맞겠죠.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수험생이니까 나 공부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럼 공부를 하는 게 맞다. 두 번째는요, 자, 합격 가능성 얘기를 좀 해보면요, 여러분들이 올해 합격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공부를 하지 않으면 합격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근데 최소한의 공부라도 하셨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비한 내용들이 시험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합격 가능성은 좀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세 번째, 경쟁 우위라고 썼는데요. 이거는 죄송스럽지만 내년도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올해 만약 찍어서 공부하는 게 다 나왔다. 합격하실 수 있겠죠? 올해 합격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시험의 끝까지를 가봤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년에 준비하실 때는 이 시기에는 뭘 해야 되고 암기는 어떤 걸 해야 되고 시험장에 답안지 쓸 때는 뭘 써야 된다. 이런 걸 아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게 맞다. 시험장에 갈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마음가짐 두 번째로 공부를 그럼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막막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공부라는 건 뭘까? 공부를 저처럼 뭐 논문 쓰는 공부를 하실 건 아니잖아요. 논문 쓰는 공부는 되도록 많은 자료를 보고 그 중에서 제가 맞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쫓아가야 됩니다.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수험을 준비하시잖아요. 수험은 시험 문제에 맞춰가지고 제대로 된 답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답안을 작성해 보고요. 이 답안 작성이라고 하는 건 제대로 된 답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대충 해온 게 아니고요. 그냥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고요. 시험 문제가 요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해서 정말 채점 받아볼 수 있는 답안지를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교수님들이 그 답안지를 가지고 평가를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옛날하고 좀 다른 게요. 옛날에는 여러분들의 총점만 나왔어요. 노동법의 총점은 30점 이렇게만 나왔는데 요즘은 좀 채점 방식이 바뀌어서 과목 그리고 문제마다 점수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거는 정말 최선을 다했었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몇 점을 받았다. 합격권이구나. 이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평가를 받아보시면은 이 공부 방법이 맞다 틀렸다를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공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합격 수기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부 방법이라고 하는 게 절대적인 게 있을까? 절대적이란 건 없다. 만약 300명의 합격생이 있다면 300개의 공부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군가는요, 두 문자를 따서 외우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누군가는요, 되도록 많은 사례집을 보고 그 사례에 맞춰가지고 상황에 맞춰가지고 연결하는 연습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누구는 다독을 해야 외워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본인들마다 공부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암기하는 방법도 다르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해봐야 돼요. 공부를 해보고 읽어보고 그러면서 나는 노동법은 쉬운데 행정쟁서법이 어렵다. 이렇게 느낌이 오셔야 시간 배분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암기하는 시간대도 오전이 좋을지 오후가 좋을지 쓰면서 공부를 해볼지 여러 번 읽어볼지 이런 것들을 해보셔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봐야 된다. 나에게 맞는 방법 찾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시작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마음가짐은요. 공부는 합격을 위해서도 그리고 남들보다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도 동차 시기에는 공부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두 번째로 노동법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짧은 시기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자, 앞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제가 그냥 겹치는 부분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주관식 노동법 답안은요. 크게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론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해결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론은요. 법조문을 쓰는 거예요. 법조문 쓰시고요. 그 다음에 판례 쓰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법조문 객관식 문제 푸실 때는 주어져 있죠. 그리고 법조문 중에서 다르게 적혀 있는 단어들 찾으시면 되죠. 판례도 그렇습니다. 판례도 여러분들이 다 외울 필요 없었죠. 의미를 알고 있으면 객관식 지문 중에서 이거 아닙니다라고 하면 느낌이 이상한데 의미가 좀 이상한데 하면 짚으시면 되죠. 이렇게 공부를 해오셨는데 이제 주관식은 뭐냐? 주관식은 백지가 주어집니다. 그 백지에서 문제가 제시한 거 쓰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조문도 떠올려야 되고 판례도 떠올려야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요즘은 조문 줘요. 조문을 주는데 이 문제가 어떤 조문을 가지고 풀어야 될까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하는 힘 필요하죠. 그 다음엔요 암기하는 힘 필요합니다. 조문을 현실 세계에 적용해서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하는 게 판례예요. 그 판례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된단 말이죠. 그것을 충분히 하셔야만 답안지를 여러분들이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것만 쓰면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사안의 해결이라는 게 있는데 이 판례가 본 문제에 적용된다는 걸 또 보여주셔야 돼요. 그걸 사안의 해결을 연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론 암기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 사안 해결이라고 하는 것, 답안 작성 연습법을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야 돼요. 근데 좀 옛날 얘기지만 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공부하던 2010년에는요 1차 시험이 끝나고 2차 시험까지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35일 있었습니다. 35일. 그래서 제가 1차 시험 치르고요 가채점 하잖아요. 붙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2차 시험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35일이니까 마음을 먹는데 한 일주일 걸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한 달도 안 남잖아요. 그럼 한 달도 안 남는 시기에 노동법과 행정재정법과 이걸 다 보려고 하니까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놀 수는 없잖아요. 부모님께 공부하겠다 하고 전 지방 출신인데 짐 싸들고 서울 와가지고 요 고시촌에서 원룸 잡고 공부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2차도 쳐보지 못하고 집에 간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용서할 수 없겠죠. 공부하려고 일어나서 자리에 앉는데 책이 너무 두껍잖아요. 한 번도 안 본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걸 언제 보냐. 그래서 그냥 한숨만 한 4시간 쉬었어요. 4시간 한숨 쉬다 보니까 피곤하더라고요. 누워서 잤어요. 자다가 보니까 저녁이 됩니다. 그래도 한 페이지는 봐야지 하고 또 앉았는데 또 책을 보니까 너무 두꺼워요. 이거 못할 것 같은데 하다가 또 한숨 쉬다가 그걸 반복하다 보니까 불면증이 오고 과로는 했어요. 잠을 한숨도 못 자서 너무 피로해요. 근데 이 공부를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 시점인데 지금은 며칠이냐? 지금은 무려 여러분 달력 계산해 보셨어요? 해보셨죠? 네, 110일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제가 공부할 때보다 3배예요. 꼰대 같죠? 너 때는 좋다, 세월이 좋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공부할 때는요 진짜 뭐 이론이고 뭐가 없었어요. 그냥 강사님들이 한 10개, 15개 자료를 줍니다. 이거 외우세요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글씨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림이라 생각하고 외웠어요. 그냥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무슨 뜻이냐 물어보면 말을 못해요. 하지만 이렇게 생긴 걸 쓰고 있었어요.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공부를 했더니만 이론 암기, 답안 작성을 한다고 했는데 시험장에 가니까 엉망진창이 됩니다. 문제가 딱 나왔는데 제가 외웠던 거하고 다르게 생긴 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하나도 못 쓰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요. 해고 서면 통지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해고할 때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요게 문제를 외웠습니다. 근데 시험장에 갔더니만 이메일로 해고를 통지하면 정당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해고 서면 통지 중에서 이메일이 가능한지가 논점이 있죠. 근데 이메일하고 서면하고는 다르게 생겼죠. 그러니까 못 쓰는 거예요. 이메일이 해고 서면 통지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모르고 못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될 정도로 아예 형태만 보고 따라가다 보니까 의미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답안지를 못 쓰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작년과 다르게 그리고 제가 공부할 그 시기와 다르게 동차반의 강의가 지금 달라진 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이해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이해하는 과정으로서 전체 주제에 대한 이해도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이론 강의를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 커리큘럼에 영상으로 강의를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영상 강의가 뭐냐? 이해를 돕기 위한 강의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문이 어떤 거고 판례가 어떤 거고 이런 문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된다라는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요.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한 강의를 하고요. 그럼 두 번째 이론과 암기를 진행해야 되겠죠. 이거는 중요도 높은 주제를 선별하고 답안에 반드시 써야 할 내용을 이제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시기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시기는 제가 강의 계획서에 보여드렸듯이 일단 강의 다 듣고요. 다 듣고 난 다음에
체계가 뭐고 의미가 뭐고 이 다른 단어가 뭐다라는 걸 알고 나신 다음에는 그 다음 8월 이후부터 이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핵심 자료를 뽑아 드릴 거고 그 자료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했구나, 답안지 이거 쓰는 거구나, 이걸 뒤늦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답안 작성은요, 사례풀이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쓰라고 한 대로 썼다, 그런데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100을 주면은 희한하게 50만 써요. 근데 50만 썼다 하더라도 점수 얻을 수 있는 50만 쓰면 좋죠. 근데 점수가 안 되는 50을 썼다, 그럼 다시 써야 되겠죠. 그걸 누군가가 짚어줘야 되겠죠. 그거를 답안 작성 연습하는 시기 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요, 적혀 있기는 8월 초에 종강이라 돼 있지만요, 시험 전까지 계속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가시면요. 그래서 제 강의의 특징,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좀 세분화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강의 진행 방식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진행할 겁니다. 그 이해를 돕기 위한 거란 건 1차 때는 여러분들이 다 몰라도 맞출 수 있어요. 객관식의 특징이죠. 몰라도 이 단어가 있으면 틀렸다, 몰라도 이런 느낌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주관식은 그렇잖아요. 주관식은 체계가 있고 이 체계 중에 이 흐름 중에 뭘 묻는 거란 걸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체 주제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지금 우리 뭐 보고 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조문을 보여드릴 겁니다. 법조문은요, 조문 주어진다 했죠. 뺏기는데 이 뺏기는 것 중에서 어떤 단어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단어가 어떤 해석이 있다는 것들을 미리 강의할 때 보여드릴 겁니다. 다음에 목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는 제 수험서에 있는 흐름인데요, 이 목차도 법학은 목차가 되게 중요합니다. 다 의미를 담고 있고요, 목차로 점수를 평가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목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수험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런 상황에 이거 써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다음 세부 내용 강의는요, 뭐라고 써있죠? 한글이죠. 분명히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법이죠. 그래서 이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나올 때까지는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강의 중에서 쭉 듣고 나면 적어도 제 책이 무슨 뜻인지, 제가 정리해드린 게 무슨 내용인지가 파악이 되실 겁니다. 그러고 나면 자, 강의 끝났죠? 강의 끝났다 해서 책을 딱 덮는 순간 김기용 교수님도 말씀하셨죠. 법은 휘발성이 강하다. 희한하게 알겠다 하고 책 딱 덮는 순간 끝이에요. 다시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렇다고 다시 강의를 듣자니 너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끝내기 전에 그 시간에 배웠던 것을 리뷰를 해드립니다. 오늘 배웠던 거 주제 쭉 뽑아가지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몇 페이지 있을까요? 이 문제의 해답은 어디 있을까요? 이런 거 찾아보는 연습을 같이 진행합니다. 이게 강의 중에 있어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일주의 간격이 있죠. 저희가 일주 동안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읽고 오세요 하면은 되게 좀 뭐랄까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목표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몇 번 읽고 오면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읽고 오는 게 중요하지 않죠.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 암기를 어디까지 끌어올려야 될지를 보여드리는 게 복습 퀴즈, 판례 복습 퀴즈를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프린트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준비를 하셨다면 다 맞추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제대로 못 쓰는 걸 보면서 아, 다음 주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느끼시겠죠. 그걸 진행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 끝나자마자 정리하고 다음 주에 공부해올 내용까지 테스트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매주 평가가 되겠죠. 다음 가시면요, 모의고사를 진행하는데 이거는 앞전 강사님과 동일하게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 그때는 스케줄표에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제대로 한번 써보는 겁니다. 답안지가 이렇구나 하고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요, 진짜 복습을 위한 모의고사고요. 이 복습을 위한 모의고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험에 나올 핵심 주제는 아닙니다. 그냥 연습해보는 거예요. 다음에 판서 소요 시간 단축을 위한 PPT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지금처럼요 PPT 띄워놓고 강의를 합니다. 제 강의의 특징은요, 필기를 많이 하는 시간보다는 좀 더 집중해서 이해에 도움을 드리고자 연습을 할 겁니다. 필기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좀 졸 수도 있는데요, 그러지 않도록 제가 최대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PPT 이 내용 가지고 흐름을 계속 보여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잠시 딴 생각을 했다가 돌아오셔도 충분히 이해를 따라갈 수 있도록 연습을 할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시면 이게 중요합니다. 2022년 시험 대비 핵심 사례 문제 제공하겠다라고 했죠. 이것도 강의 계획서에 써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8월 초에 종강입니다. 종강되고 난 다음에 약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되게 두려우시죠? 그때 제가 이제부터 외울 자료를 드리겠다. 그 전까지는 판례로 외우시는 거고 지금부터 드릴 자료는 답안지를 드릴 거예요. 제가 했던 방식, 뭐 15개, 30개 이런 주제를 이제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A급이죠. A급을 이제 열심히 외우시는 겁니다. 열심히 외우고 써보는 연습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진행 방식은요, 강의를 진행할 수도 있고 스터디 방식이 될 수도 있는데, 요거는 아직 학원하고 협의가 다 끝나진 않았어요. 그거는 강의 수강생한테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마음가짐을 잘 가지고 오셔야 돼요. 공부를 한다,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공부가 되지, 처음부터 안 될 것 같은데, 해도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시면은 공부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 마음가짐을 잘 챙겨주셔야 되겠고요. 제 세부적인 강의 내용은 계획서에 있으니까 한 번 더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정리를 하면요, 쉽지 않은 일정입니다. 여러분 동차반 일정이요, GS라고 하는 2차 강의 준비하는 일정에 0기, 1기, 2기, 3기를 압축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다른 분들은요, 일반 군대 갔다면요, 여러분들은 거의 특수부대 가신 거예요. 갑자기 나는 원치 않았는데 해병대 캠프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마음가짐도 안 돼 있는데 첫날부터 굴러요. 그리고 갑자기 막 무거운 보트 들라고 해요. 저도 물론 해병대 출신 아닙니다. 근데 힘들어요. 솔직히 힘든데, 힘든 만큼 제대로 된 경쟁을 준비해보자는 겁니다. 객관식은요, 절대평가입니다. 그냥 점수 넘기면 합격하는 거예요. 근데 주관식이죠. 주관식은 백지에 글 쓰는 것도 힘든데 이 중에서요 300명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경쟁해 보려면 제대로 준비해서 해봐야 된다. 이 경쟁을 그냥 나는 남들 깔아주는 게 아니라 나도 그 경쟁에 같이 들어가서 남들 60점 받을 때 이 정도 써야 60점 되는구나, 이걸 한번 경험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합격 가능성, 학습 효율을 둘 다를 잡아보자. 가능성 높이려면 그만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열심히 해봤을 때 이렇게 해야 학습 효율이 오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같이 해보자. 최선이라고 글 썼는데 저도 여러분들의 합격 가능성과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제가 하자는 대로, 그리고 제가 준비한 대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오신다면 여러분 요 9월달 시험 치시고 난 다음에 이 노무사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합격 가능성이 어떻게 될지도 충분히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 강의 계획에 대한 것, 그리고 강의 진행 방법에 대한 설명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로 노동경제학 장성구 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경제학을 담당하는 장성구라고 합니다. 네. 슬픈 표정으로 여쭤볼게요. 노경 선택하실 분? 예, 별로. 네, 제 생각에는요, 동차반에서 제일 열심히 공부하셔야 될 과목이 선택 과목입니다. 노동법이나 인사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안 되셔도 우리 학원의 선생님들이 최고니까 어차피 또 들으실 건데, 가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선택 과목에서 경조를 해야 됩니까? 노경해야 되나요? 민소해야 되나요? 이런 고민이 되게 많은데, 동차반 때요, 목숨 걸고 한번 선택 과목을 해보셨다가 내가 생각했던 소기의 점수를 도저히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은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요. 나머지 과목들은 필수 과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경작 전공이셨던지 아니던지 1차에 경작을 했던지 안 했던지 노경을 선택 한번 해보신다고 하면은 열심히 한번 해보셔서 감을 잡으시는 거지, 내가 과목을 다른 걸로 바꿀지 아니면은 노경을 계속 할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실강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바뀐 게, 제가 학원에서도 그렇고 동차반을 할 때 합격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안 되거든. 그러니까 눈높이를 좀 낮춰가지고 3문제 중에서 한 2문제만 쓰고 나오면 성공이다 이렇게 했는데, 노경 같은 경우는 가끔 그래요. 고득점 받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왜냐하면 문제가 쉽게 나오니까 공부를 많이 해도요, 그냥 약간 별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노경 같은 경우는 동차반 할 때 우리가 1기 강의를 이렇게 해주는데
그것만 잘 하셔도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얄팍한 책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끌적끌적하고 오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제대로 한번 60점 이상 그 근처까지 맞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동차반에 최선을 다하셔야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번 학기에도 수업을 하는데 수강 목록을 보면 학교 재학 중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재수강하는 경우에는 옆에 체크가 돼 있어요. 출석부에. 그러면 재수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뭐 경제 원론이나 미시경제학 수업 듣는 반이 있을 때 학점 받기가 어려울까요?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죠. 재수강인데 엄청나게 실력자들이 모여있는 재수강이다. 기말고사를 실력은 있는데 아파서 좀 잘 못 봤다. 그런 경우에는 학점 받기가 어려운데 그렇지 않은 재수강 있잖아요. 중간고사 좀 공부하다가 이후는 결석한 재수강생들이 모인 경우에는 학점 받기가 오히려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동차반에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지 그 다음에 좀 뭔가 자신에 대한 또 이 과목에 대한 정복 가능성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동차반 수업을 들으면 몇 점 정도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잘 몰라요. 시험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잘했는데 더 잘하는 친구들이 많으면 점수가 생각보다 낮을 수 있고 내가 잘 못 봤는데 다른 친구들이 더 못 보면 좀 기대보다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옆에 이 정도 하면 몇 점 나오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요.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동차반으로도 충분히 고득점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작년 경우 그런 경우에는 1번, 2번 문항이 되게 쉬웠어요. 그래서 동차반 수강생들 중에서도 만점,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50점짜리인 경우는 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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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점 만점인데 만점 받으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기분 좋아서 오히려 메일이나 문자 같은 거 온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도 좀 한번 해보시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교재는 이걸로 할 겁니다. 교재가 바뀝니까? 아니요, 노경은 안 바뀝니다. 바뀌는 거는 그냥 뭐 문장이나 오타나 좀 바뀔까? 왜냐하면 교수님 교과서가 안 바뀌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바꿀 거는 별로 없고요. 단지 매년 달라지는 거는 이제 뭐 시험 문제라든가 여러분들의 상황 그런 거에 따라서 강의 설명 방식이 좀 바뀔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교재는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 준비 기본서 하시고 이게 이제 이정민 노무사랑 같이 쓴 핵심 노동 경작인데 마무리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교재로 쓸 건데 구입은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들은 마무리해서 여기다가 단권화 시키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나중에 정리 같은 거 할 때 괜찮습니다. 자, 수업은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한 15분 정도 제가 질문지를 좀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자신 있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는데 좀 이렇게 샤이하거나 질문하기 꺼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서면으로 질문 내용 받아서 좀 그걸 좀 코멘트 하거나 여러분들 제가 직접 첨삭 지도할 텐데 첨삭하면서 느낀 총평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고 이해 안 되는 분 있으면 제가 약간 보충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온라인이 있고 그리고 오프라인이 있는데 둘 다 제가 가능한 한 첨삭을 할 예정입니다. 가능한 한이 아니라 제가 첨삭을 할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능한 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완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영상 같은 거는 따로 마지막에 마무리 정리용으로 제가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고민은 많이 있으시겠지만 바로 그냥 시작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늘 설명회 끝나시고 바로 내일부터 바로 공부를 시작하는 게 제일 좋아요. 노경 같은 경우에는 뭐 따로 선행학습할 게 있습니까? 우리 학원에도 있긴 한데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보면 기초경제수학이라고 있어요. 말이 경제수학이지 덧셈 뺄셈하고 간단한 연산 하는 건데 또 간단 미분 하는 건데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만 보고 오시면 됩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거는 제가 운영하는 카페예요. 회원수가 많이 늘었어요. 한 1,700명 되는 거니까 뭐 이전에 합격하신 분들도 있고 합격 수기도 있고 질문사항 이렇게 올리면 이건 답변을 못 달았는데 아무튼 바로바로 가능한 한 그렇지만은 답변을 달도록 노력할 테니까 저 카페에 가입하셔가지고 궁금한 사항들 질문하시거나 아니면 오늘 설명이 끝나고 저 뒤에 있을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선택하셔서 좋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로 인사관리 경영조직을 담당하고 계시는 김유미 노무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미 노무사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아마 여기 이제 1차 시험 끝나고 이렇게 오셨을 텐데 우선은 지금까지 이제 굉장히 긴 지금 설명회를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너무 하나하나 너무 촘촘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핵심을 이제 찝어가지고 한 5가지 정도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공인노무사 시험은 3차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1차는 지금 공부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입력 공부예요. 그래서 좀 강의를 재미있게 듣고 이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로 직관적으로 맞는 거, 틀린 거 이렇게 가려낼 수 있는 시험이라면 2차 시험은 출력 공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강의를 재미있게 들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손으로 또는 입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지문을 보고 이거는 맞는 것 같다, 틀린 것 같다 이게 아니라 이 개념은, 이 내용은, 이 기법은 어떠한 것인데 실제로 적용이 된다면 장점은 이런 게 있고 단점은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출력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출력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법학과 다르게 법학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틀에 박힌 그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논리대로 공부하고 외우고 반복하면 나오는데 경영학은 너무 특이하게 나오지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커리큘럼인데 이미 이제 박원철 노무사님이나 다른 이제 강사님들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4번의 사이클을 이렇게 이제 돌아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4번의 사이클을 유예생이랑 똑같이 우리가 돌릴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동차반을 선택하셔가지고 시험장에 가서 훌륭한 완벽한 답안지를 쓰는 게 아니라 큰 결함이 없는 답안지를 쓰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합격생들을 보면 완벽한 답안을 써서 합격한 분들보다는 결함이 없는 답안을 써서 합격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어떤 한 과목에서 정말 대박이 나서 또는 정말 뭐 정말 얘기를 하는 70점 이상의 점수를 얻어서 그렇게 되기보다는 큰 실수를 하지 않는 그런 이제 답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차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쓰고 나오고 큰 결함이 없는 거 이게 여러분들의 이제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동차로 시작을 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완벽하게 하나하나 곱씹어서 정말 이제 훌륭한 답안을 써내겠다. 그래서 한 번 회독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풍경을 이제 구경을 하면서 빨리빨리 가듯이 우선은 중요한 포인트를 빨리빨리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들 쓰는 거 특히 나는 이제 거기에서 많이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 이렇게 쓰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동차반은 그 대신에 이제 제가 여기 PPT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 사이클, 두 사이클, 세 사이클을 거의 아우르는 과정으로 굉장히 스피디하게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과 집중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해생이랑 똑같이 내가 하나하나 개념을 완벽하게 곱씹어서 나만의 것으로 내재화시키겠다.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큰 굵직굵직한 골자는 이제 우선은 챙기시면서 여기에서 최대한 내용을 이제 보고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차반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기 강의를 영상으로 틀어드리되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그냥 집에서 영상 보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시험을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건 똑같습니다만 여기에서 질의응답이 이제 굉장히 좀 보강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실강이나 실영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질의응답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0명이 듣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이제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쉬는 시간이 15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질문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강의 계획서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회차 중에 1회차 정도는 계속 강의실에 올라와서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조금 지금 시기에 공부를 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코멘트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작년 동차반 수업을 들은 분들도 이게 굉장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의 한 2회차 중에 1회차 정도는 와서 지금은 이렇게 해보는 게 좋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궁금할 텐데 이런 거 지금 좀 넘어가도 되고 이런 건 좀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 합격생이라면 또는 수험생이라면 쓸 수 있는 답안에 대해서도 샘플 많이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프린트로 그냥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구나 이게 아니라 제가 자필로 실제로 쓴 답안 샘플들을 상당히 많이 드리기 때문에 요렇게 줄여 쓴다는 거구나 요렇게 지금 쓰면 된다는 거구나 요런 것들은 벤치마킹을 좀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강의 교재는 인사노무관리 전략 노트로 합니다. 그리고 경영조직도 전략 노트로 해요. 이게 이제 굉장히 두껍긴 한데 여러분들이 만일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만일 떨어지게 되면 내년에 책 또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초록은 어차피 드리지만 사실 얇은 걸로 지금 공부하기에는 여러분들의 이해도가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굵은 책으로 지금은 공부를 하시되 제가 쳐낼 부분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이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설명에 앞서서 사전 질문을 이제 몇 가지를 받았는데 많이 겹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인사 경조 공통으로 책을 덮자마자 다 까먹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모르실 거예요. 아직 모르고 수업을 듣고 이제 집에 가서 3시간 정도 복습을 했는데 정말 이제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신기한 이제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읽으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학 같은 경우에는 플로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포인트를 잡아서 일반론이 있고 판례가 있고 그걸 적용을 해보는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경영학은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한 것을 적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없어요. 대신에 일종의 플로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만일 그 유래가 있다면 유래 그리고 그 등장 배경 그리고 내용 기법이라든지 현재 기업에서 어떻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플로우예요. 그래서
학자들의 연구 내용과 적용되고 있는 어떤 실제 사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책을 덮자마자 까먹는 건 누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반복을 하시되 그냥 무작정 읽으시면 안 되고 나름대로의 플로우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플로우를 잡는 방법은 이제 모든 주제별로 약간씩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인사는 학자의 연구 플러스 적용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경영조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적용보다는 학자의 연구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내용에 그 깊이 있는 여러 가지 서술 이런 부분에 이제 초점을 좀 맞추셔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시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반복을 해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법학 전공자 또는 이제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경영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꽤 어려움을 지금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사노무관리 경영조직의 체계적인 암기 방법 그리고 답안 작성 요령을 알고 싶다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체계적인 암기 방법, 암기에는 사실 왕도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나마 추천드리는 게, 저는 이제 연구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 내에서 연구원들이랑 특히 그 연구원들이 매년 높은 점수를 받았던 그 합격생들을 대상으로 같이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머리에 잘 남을 수 있을까? 두음도 한번 연구를 해보자. 스토리를 우리가 한번 연구해보자. 또는 이런 방식으로 좀 알려줘보자 라고 하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 있는 두음자 이런 것들도 좀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공부는 되게 저렴한 공부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공부에 저렴한 공부 그리고 고급스러운 공부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굉장히 떨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잘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암기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반복을 하시면서 제가 스토리 있는 두음자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고, 답안 작성 요령은 사실 경험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뭐 사기꾼이 아니기 때문에 강의를 뭐 2번만 들으면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분명히 실패 경험, 실수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너무 앞부분에 이제 치중한 나머지 뒷부분의 균형이 무너진다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이 나는 중요한 배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많이 썼는데 막상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이런 것들은 경험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통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그냥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아니라 많이 실수하는 것을 트릭으로 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꼭 경험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인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시사적인 내용이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것들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준비한다면 어느 정도로 많이 준비해야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시사적인 부분을 우리가 무턱대고 정말 많이 준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공부하는 것도 양이 꽤 많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넓히다 보면, 제가 소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노무사 합격하는 데까지 7년 걸린다는 거예요. 7년을 저와 신림동에서 같이 역사를 세우면서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최대한 준비하는 데까지는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최근에 이런 트렌드가 있다, 이런 기법이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 알려드리되 반드시 대비한 것만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면 끌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응용력을 키워야 됩니다. 근데 이 응용력이 새로운 것을 이제 보지 못하면 응용력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제대로 된 응용력은 원래 기본적인 클래식한 것을 잘 알고 있을 때 끌어쓸 수 있는 능력이 더 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아무리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논리만 맞으면 교수님이 점수를 주세요. 이거는 완전 그냥 그어버린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런 논리라면 그래
활용이 가능할 수는 있겠다. 이렇게 점수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 대비하려고 자료를 너무 모으시지는 말고 최대한 수업 시간에 하는 것도 사실 다 우리가 소화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한 걸 기반으로 해서 끌어쓰는 능력, 어떻게 비슷한 그 부분을 찾을지,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들으시면서 질문하셔도 되고 제가 이제 끌어쓸 수 있는 것도 알려드려요. 그래서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끌어쓸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전략 노트를 메인으로 하되 참고로 읽어볼 수 있는 교수저, 요거 이제 알려달라고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교수님 교과서 2개가 있고 2권이 있고 최근에 좀 부각되고 있는 그 한 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맨 왼쪽에 첫 번째 있는 게 이제 박경규 교수님의 신인사관리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강점을 좀 알려드리면 체계가 좋습니다. 체계가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해요. 그래서 초심자가 봤을 때도 아, 이거 어떻게 지금 전개가 되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체계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약점은 뭐 제가 이제 교수님을 이렇게 디스할 그 입장은 아니고 약간의 약점은 이슈나 최신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약간의 약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김영재, 김성국, 김강식 교수님, 이 세 분을 이제 우리가 3인이 같이 이제 이 책을 썼다라고 해서 3인 공저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3인 공저의 신인적 자원 관리가 있는데 강점은 뭐냐면 최신 트렌드나 이슈가 잘 들어있어요. 그런데 세 분이 쓰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논리적인 흐름 체계에 있어서는 약간 그 맞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그 주장이 개입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서로 약간씩 보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통의 그 2가지의 교과서가 이렇게 앞에 얘기를 드렸던 박경규 교수님 그리고 3인 공조 이렇게 많이 봤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권석균 교수님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하는 이 책도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트렌드도 잡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체계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3가지를 다 보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인사나 경영학에 대해서는 지금 1차 시험 공부를 하긴 했지만 또는 할 거지만 너무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다라고 하면 신인사 관리를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인사팀에 뭐 근무 경력도 있고 그래도 경영학과 출신이고 조금 그렇게 이질감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신인적 자원 관리를 보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딱 이게 지금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인적 자원 관리는 약간 중급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급, 고급, 중급입니다. 그래서 나는 완전히 아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 또 초심자는 아니야 라고 하면 요거 읽어보시는 거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다 읽을 수도 없습니다. 대신에 발췌독을 하시면서 목차만 봐도 알거든요. 그래서 목차만 좀 보시면서 발췌독 하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설명을 좀 들으셨는데 제가 이제 유의사항을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내년 합격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벌써 많은 이제 강사님들이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제가 많이 봐왔거든요. 어떻게 많이 봐왔냐면 나 노무사 공부할 거야 또는 1차 합격을 하고 나서 12월까지 마음만 계속 먹고 그냥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계속 허송세월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내년 이제 1기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너무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나는 벌써 늦었구나. 이 실패의 어떤 그 기억이 벌써부터 본인을 이제 사로잡으면서 공부가 안 됩니다. 대부분 이제 정말 여러분들의 경쟁자가 누구인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동차의 경쟁자는 동차가 아니에요. 동차의 경쟁자는 유해생입니다. 지금 이제 한 사이클을 열심히 돌고 있는 그 사람들이랑 경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작을 하셔야 내년 합격 확률이 높아질 수 있고 특히 제가 이제 강조 드리는 게
물론 동차의 기적도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한 3분 정도 이렇게 제가 그 동차의 기적을 해냈습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불합격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설사 이번에 불합격하신다 하더라도 불합격의 퀄리티가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은 불합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일 이번에 불합격하신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게 지금 굵은 골자는 이런 것이고 이런 흐름이고 이런 부분인데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이거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합격의 질이 다르다는 측면에서 지금 시작하셔야지 훨씬 더 이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2차 초심자이기 때문에 대부분 완벽성의 딜레마에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내가 1차는 지금까지 운 좋게 어떻게 또는 이제 뭐 내년에 가려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서술형 시험 같은 경우에는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남들 10번 회독할 때 혼자 한 번 회독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진하게 회독한다고 해서 이게 쓸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오히려 듬성 10번 회독하는 게 훨씬 합격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내가 하나하나 씹어먹으면서 공부해야 되겠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요 방법을 많은 이제 강사님들이 그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가이드라인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고 수업 중간중간에 알려주는 노하우 이런 것들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인테리어 하시잖아요. 인테리어 하시게 되면 셀프 인테리어 할 수 있거든요. 셀프 인테리어 하면 저렴하죠. 저렴하고 이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시간은 좀 걸리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전문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빠져나와야 되지 않는 곳에 전기선이 빠져나와 있다거나 아니면 벌써 이제 잘못된 걸 묻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전문가에게 우리가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에게 맡기는 이유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그런 이제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다니는 거 너무 시간 아깝고 돈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전문가에게 빨리 시행착오를 줄이는 그 시간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지불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이제 알려드리는데 그러면 수업 듣기 전에 뭘 하는 게 좋냐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그 강의 계획서 보시면 우선은 첫 번째 페이지에 합격자 티타임이라고 해서 저는 1년에 한 번씩 합격자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이제 합격 너무 축하하고 앞으로 사회에서 건승하길 바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이벤트를 찍어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바로 밑에 합격자 공부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동차로 합격한 분에 대한 그 유튜브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분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페이지 한번 이 페이지 보시면 여기 이제 인사노무관리 개념 MP3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영조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로 들어가 보시면 제가 직접 육성으로 녹음한 개념이 한 150개 정도 있는데 이거를 미리 이제 여러분들이 요 정도의 개념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구나 라는 가이드라인 지표로 삼으시고 요거를 책에서 찾으시거나 아니면 정리를 해 오시면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제 공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뒤에서 들었는데 이미 사실 할 거 많죠. 지금 행정쟁송법도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노경도 들어야 되고 노동법도 들어야 되고 그런데 인사경조는 개념 정도를 여러분들이 QR코드 찍으셔가지고 그 150가지 정도 이렇게 이제 많이 듣고 오시면 되고 수업 시간에 요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이제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여기 파란색 제가 띄워놨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카톡을 저는 선호합니다. 그래서 카톡을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회신을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 시간 동안 이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마 끝나고 나서 Q&A 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개별 어떤 과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